그러면 마지막 재개발, 재건축, 동계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지금부터 되게 힘들어지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고등학교 수학 시간인지 성인 부동산 강좌인지 약간 정체성이 불분명하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용어 정리는 대부분 했는데요. 이렇게 파란색 음영 칭감을 요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비례율은 사업성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했는데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총 수익에서 들어간 비용을 빼요. 건설사가 분양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있을 건데 뭐 건축비가 얼마가 들었다. 소요 비용을 빼는 거죠. 그 비용을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왜 음영을 넣었지? 감정평가액. 요 감정평가액 같은 경우에는 상승기일 때는 감정평가액이 큰 게 조금 더 유리하고요. 하락기일 때는 차라리 감정평가액이 낮은 걸 잡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의 한 80%, 85, 90? 넓게 잡으면 90% 금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분담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분담금 개념 말고 공식을 세워서 우리가 실제 계산을 하는 방법을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배우실 거고요.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보다 좋기는 하지만 첫 번째 방법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기 사업장에는 정보가 없거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도대체 얼마인지, 감정평가가 얼마인지, 얘네 비례 얼마 나오는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공식에 대한 대체제로서 2번 공식도 많이 사용을 하고 2번 공식을 조금 이번 시간에 좀 꼼꼼하게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1번 공식은 보면요. 조합원 분양,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1번 공식은. 조합원 분양가가 만약에 6억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헌집의 가치를 5억만큼 인정받았다라고 하면 1억을 더 내야지 내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인정받은 그 가치를 권리가액이라고 하고 그 권리가액은 아까 전에 본연의 가치, 감정평가에다가 비례율, 가중치를 곱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요거 말고 두 번째 공식, 조합원 건축 원가를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추정치를 잡는 거죠. 그러면 건설사가 진짜 조합원한테 이 새 집 주기 위해서 건축비가 얼마 들었는지 건축 원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조합원이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기여를 했잖아요. 헌집 주면서 땅 줬잖아요, 건설사한테. 그래서 그 기여들을 돈으로 환산할 거예요. 니 얼마나치 기여를 했거든? 예를 들어서 조합원 물건이 5억인데 이 조합원이 4억만큼은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럼 추가로 얼마를 내면 된다? 1억만 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여도를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제를 보시면 여기 쭉 표를 보시면 공사비, 얘가 공사비고요. 나머지 얘네들은 싹 다 뭐 기타비. 근데 어쨌든 이거 싹 다 합쳐서 얼마라고요? 요 밑에 보면 327, 125, 351, 664 나와있죠. 요게 뭐게요? 사업비. 직원 고용하고 철근 사고 요거 싹 다 사업비. 은행 이자 주고 요게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옆에 표를 보시면 뭐 분양 수입이 조합원 얼마고 임대 아파트 얼마고 쪼쪼쪼쪼 해서 그래서 얼마 벌었다고 요거 440, 512, 138, 400 요 금액을 벌었다고요. 했죠? 그러면 요 금액을 벌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다? 요거 2번 금액 327 요거 금액을 투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표도 더 있어야지 계산이 되거든요. 다음 표는 뭐 다른 거 별로 없고 여기 보면 종전자산 평가액이 있어요. 이게 누구 거? 조합원들 거. 조합원들 헌집들 모은 그 금액들의 합계예요. 그러면 요 금액을 투자를 해서 공사비를 요 금액만큼 들여가지고 이윤을 1번 금액만큼 낸 거죠. 그럼 비례율을 어떻게 계산한다? 1번 빼기 2번을 3번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100%니까 이렇게 한다. 그래서 1번 빼기 2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98.63%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추정 비례율이죠. 요거 뭐라고 했어요? 100보다 크면 괜찮다. 100보다 작으면 조금 불안하다. 됐죠? 뭐 100에 근접하니까. 그죠? 자, 요 연습장이었고, 그 다음에 예제 두 번째. 근데 이제는 분담금을 직접 구해볼 거거든요. 분담금을 왜 구해보냐 하면 분담금을 알아야지 P가 형성이 되고 형성된 P가 적절한지를 판단을 해야지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분담금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판단하기 전에는 요 오른쪽에 있는 표를 조금 아셔야 돼요. 25평이나 34평이 일반적이니까 요 두 개로 표를 보면
용적률이 250%일 때 34평 물건을 짓기 위해서 땅이 13.25평이 필요해요. 25평일 때는 9.75평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를 사람이 투자자가 계산을 못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디에 메모를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임장 가서 이거 계산 못하고 있어요.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A 지역 재건축 물건이래요. 재건축, 재개발 아니고 재건축. 근데 나는 34평을 받고 싶어. 근데 주변에 인근 시세를 34평을 그 시세를 떠보니까 10억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니까 기부 체납을 12.5%로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12.5%만 국가한테 납입을 하면 된대요. 그러면 나 이거 얼마에 사고 도대체 나중에 추가로 나중에 분담금 얼마 낼까? 이 사람이 지금 매도자가 나한테 물건 파는데 이 금액 비싼 거야? 싼 거야? 이걸 판단해 볼 거예요. 이거 비쌀까요? 쌀까요? 볼게요. 자, 순수 건축비를 계산을 해 볼게요. 순수 건축비는 평당 공사비 곱하기 계약 면적이에요. 평당 공사비는 요새는 700만 원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계산을 그냥 편하게 제가 500 잡아봤어요. 자, 500이고 내가 34평을 받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34평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계약은 55평을 계약하는 거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5평 곱하기 평당 500만 원. 이걸 계산을 하니까 2억 7,500만 원이 나와요. 이게 순수 공사비고요. 순수 공사비랑 기타 사업비는 몇 대 몇이다? 75대 25랬죠. 그러면 75%에 해당되는 게 2억 7,500이니까 25%에 해당되는 거는 얼마일까요? 라고 비례식을 세워보니까 9,07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그 건축 원가는 요 금액과 요 금액을 합한 거죠. 요거 공사비 더하기 비공사비 요걸 둘이 합하니까 실제 건축 원가가 요게 나와요. 아, 그래서 요 조합원은 요 노란 색깔 형광펜 친 3억 6,500만 원을 분양을 받는 거예요. 요 금액을 납입을 원래는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할인받기로 했잖아요. 뭐 헌집 줬잖아요. 분양사한테, 그 민간 건설사한테. 그럼 그거 금액만큼 빼줘야죠. 건설사는. 그 금액을 빠지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볼게요. 자, 이 사람이 헌집에 깔고 있었던 대지 지분이 20평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자료 어디서 나왔는데요? 등기부 등본 때문에 있다니까요. 20평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아까 국가한테 얼마 기부하기로 했죠? 12.5%를 국가한테 주기로 했어요. 국가가 세금 걷듯이 그냥 가져가요. 그럼 20평 중에서 12.5% 국가한테 주고 자기는 몇 평 받기고 싶어 했어요? 34평. 내가 34평을 받기 위해서 일단 내가 필요한 땅이 얼마? 13.25평이 내가 들어갈 살집을 위해서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건 내가 가져야지.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필요한 거. 요거 국가한테 뺏기는 거, 이거는 내가 필요한 거. 그래서 요거를 20평에서 빼요. 그러면 몇 평 남죠? 4평이 남죠? 남는 거를 민간 건설사한테 준다고요. 공짜로. 기여를 해준다고요. 됐죠? 그럼 이 4평을 주잖아요? 그럼 이 4평이 도대체 how much is it? 이 얼만데? 4평이 도대체 얼마짜린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 건설사가 인근에 10억보다는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인근에 이미 10억이 형성돼 있으니까. 근데 그 10억이 싹 다 수입이 아니고요. 이미 건축비 평당 500만 원 곱하기 55평 이게 건축비잖아요. 이만큼 가격이 들어갔어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10억이 아니고 실제로 이득은 7억 2,500만 원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34평짜리였잖아요. 그럼 이 7억 2,500만 원짜리가 34평이니까 아까 필요한 대지 지분이 13.25라고 했잖아요. 그 요걸 나눠요. 그럼 한 평당 얼마? 5,400만 원씩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건설사가. 근데 내가 얘한테 몇 평을 줬어요? 4평. 아, 그러면 내가 얘한테 기부하는 금액이 이건 거죠. 4평 곱하기 5,400만 원어치를 건설사한테 나는 그냥 준 거야. 헌집을 주면서 이만큼 금액을 돈을 그냥 준 거예요. 그럼 이걸 곱해보니까 2억 3천이 나와요. 그럼 이제 계산 끝. 내가 납부해야 될 돈이 3억 6,500인데 이미 건설사한테 2억 3천을 줬어. 그러면 추가로 납부해야 될 경우는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1억 3천만 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이 1억 3천을 추가로 조합
뭐니 내려고 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아, 1억 3천 부담스러운데 새 집에 가려면 1억 3천 있어야 되는데 에이 그러려면 그냥 나는 현금 일단 가질란다. 내 지금 나이도 들었고 노후자금 좀 필요하고 해서 현금을 갖겠다 해서 부동산에 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에 내놓겠습니까? 나중에 추가로 분담할 1억 3천의 프리미엄 피까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는 3억 6천5백만 원짜리를 받을 수 있어. 얼마만 더 내면 1억 3천만 더 내면 3억 6천5백만 원짜리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마저도 어차피 뭐보다 싸다? 일반 분양가보다는 저렴한 거예요. 그럼 이 금액에다가 플러스 P, 프리미엄을 얹혀서 내겠죠. 그러면 이 플러스 P까지 얹혀서 낸 금액이 인근 시세 아까 얼마? 10억. 10억보다 그 합계가 저렴하면 투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아, 그럼 판단 기준이 뭐다? 인근의 시세를 파악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수익률이 괜찮다? 그럼 매수. 그 다음에 시간 대비 수익률이 별로다? 아, 그럼 딴 데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규칙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표를 4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세요. 분담금이 쭉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게요? 뭐가 변할게요? 일반 분양 예상가가 점점점 올라갔어요. 아, 일반 분양가가 세지니까 조합원인 내가 내야 될 분담 금액이 낮아지는구나.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가 고액일수록 땡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 볼게요. 일반 분양가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 보세요. 평당 공사비가 늘어요. 아, 평당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내 분담금도 같이 높아지네? 이런 젠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여기 보니까 분담금이 점점점 높아져요. 왜? 이유를 보니까 세상에 국가에서 기부 체납을 나보고 계속 하래요. 아, 국가에서 많이 뺏어갈수록 나도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구나. 국가가 내 편이 아니구나. 라는 거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표는 첫 번째 표랑 비슷하기는 한데 사실은 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패턴이 뭐였냐면 분담금 낮아져요. 뭐 할 때?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조합원은 돈을 조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던 입주권과 분양권. 아까 배웠어요.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저렴하다며. 근데 얼마나 저렴한지를 실제 한번 체감을 해볼게요. 예제를 통해서. 자, 어떤 해당지 물건이 1억 5천 간평받았습니다. 근데 비례율이 105% 인정해준대요. 그럼 실제 내가 인정받는 가치는 1억 5천에다가 105를 곱한 1억 5천 750만 원어치를 제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건설사한테. 근데 프리미엄이 1억 1천을 달래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는 1,050이고 일반 분양가는 1,600이라고 합니다. 확장비 조합원한테 무료인데 1,800이고요. 이게 일반 분양자들한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전 옵션도 2천만 원. 당연히 조합원들한테는 공짜예요.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분양권을 사러 갔다. 그러니까 나중에 갔겠죠. 관청하고 난 그 입주당 때 갔겠죠. 분양권을 사러 가면 얼마의 가격을 내야 할까요? 요거 민트 색깔만 내면 돼요. 건설사에서 분양가 5억 4,400이라 했잖아요. 요거 더하기, 확장비 더하기, 옵션비 더하기. 요게 분양가. 됐죠? 이게 분양권 살 때. 요 분양권에다가 뭐 붙여 팔게요? 당연히 P 붙여 팔겠죠. 그쵸? 이게 분양권이고, 입주권은 이거보다 더 저렴해요. 왜 저렴한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입주권은 조합원 분양가 얼마였죠? 아까 전에 여기 보면 3억 5천 7백이었죠. 봐봐요. 일반 분양가가 5억 4천인데 조합원 분양가는 3억 5천이에요. 벌써 이때부터 먹고 들어간다고요. 저렴하다고요.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이 조합원이 자기한테 피 얼마 달랬죠? 1억 1천. 이것만큼 돈을 줘야 돼.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요. 됐죠? 그 더한 거에서 뭘 뺄 거냐면 원래 내 가치는 1억 5천짜리 물건인데 얘가 1억 5천 750만 원어치를 인정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750만 원어치를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건설사한테 추가로 더. 이 금액을 빼버리는 거죠. 요 금액만큼이 입주권 가격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거는 나는 이건 도저히 죽어도 이해 안 간다. 아니 상관없어요. 여기서 숫자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왜 쌀 수밖에 없고 얼마나 싼지를 체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요 입주권 가격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요 금액이 나와요. 4억 5천 950만 원.
분양권 아까 얼마였다고? 5억 8천. 1억 2천이나 더 싼 거예요. 아,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첫 번째 시세, 두 번째 일반 분양가, 분양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주권, 조합원 가격인 거예요. 이렇게 가격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퀴즈를 한번 맞춰보죠. 땡땡과 땡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좋다? 뭐랑 뭐? 네, 일반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조합원은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은 것이 되니까 꼭돈을 이미 벌고 들어간 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장비, 가전 옵션 등 조합원 혜택이 많은 것이 당연히 좋지. 왜냐하면 공짜니까 그만큼 돈을 벌고 들어간 거거든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높은 것이 좋다? 비례율. 그 다음에 인근 땡땡이 높은 것이 좋다? 인근 시세. 인근 시세가 높아야지 건설사도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랑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일 때 좋다? 전체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 그러니까 지금 초기 제세가 화랑이고 1억 미만이 지금 난리가 난 게 부동산 경기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랑 커지니까 수익률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리가. 자, 이제는 세 가지 투자 방법을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러 갔는데 월세 세팅을 했다라고 칠게요. 자, 매매가 2억 6천이고 대출을 1억 5천 6백을 받았고 월세 보증금은 1,000만 원을 받았고 한 달에 월세를 40만 원을 받아요. 그럼 2년을 굴린다고 하면 960만 원어치를 받을 건데 대출 이자로 780만 원이 빠지겠죠. 중개보수 있고요. 취등록세 냈어요.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9,600이 들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청약을 했다, 일반 분양을 했다라고 치면 계약금 10%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초기 비용이 5,400밖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숫자라고 보면 그럼 미쳤다고 왜 재개발, 재건축 월세 투자를 하냐. 이거 일반 분양 받지. 문제는 그거죠. 일반 분양은 당첨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돈은 작게 들어가는데 가능성이 희박해. 그러니까 돈을 더 넣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월세가 아니고 반전세를 세팅을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약간 억지예요. 대출을 받고 반전세를 3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세입자가 요새는 없어요. 그쵸? 어쨌든 3천을 받았으니까 한 달 월세는 40만 원이 아닌 15만 원밖에 못 받고요. 요거를 쫙 계산기를 들려보니까 8,200만 원이 그 초기 투자금인데 일반 분양을 받았으면 5,400. 근데 이마저도 실현 가능하느냐는 거죠.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입자들도 똑똑해져서 이런 집에 안 들어올라 하고 하물며 법인 물건은 더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런 물건 중개 잘 안 하려고 하시고. 자, 근데 빌라 투자는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투자는 1억 미만 아파트 투자는 이런 게 없는데 수도권 빌라는 아직까지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 세팅을 했을 때 볼게요. 자, 매매가 전세를 받았으니까 대출은 안 됐겠죠.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초기 투자금이 2억이 넘어요. 왜 이렇게 해요? 재건축될 아파트는 전세 비율이 높지 않아서 초기 투자금이 확실히 많이 들어요. 하지만 재건축은 사업성이 그래도 조금 쉽다. 잘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대출 후에 혹여나 전세를 2순위로 전세를 들어올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계산을 해봤더니 초기 투자금이 5,5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담보대출 후에 후순위 전세 세팅만 가능하다고 하면 초기 투자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썩빌일 때는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썩빌일 때는. 근데 이때 전세금은 온전한 전세금이 아닌 다소 낮춘 현실적인 반전세금 수준으로 현실적 타협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시나리오를 써봤는데 대출 후에 전세 놓는다?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반전세도 뭐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월세 세팅은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 이때도 수익률이 못해도 54%는 나오는 거고 54% 요새는 작은 것 같죠. 갭 투자를 들어가면 1,000만 원 놓고 1,000만 원을 먹고 나오는데 100% 수익은 무조건 찍는데 이렇게 따지면 54% 수익률이니까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야죠. 가성비를 따져서. 자, 그러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요약을 해볼게요. 평당 공사비를 만약에 낮게 잡으면 총 사업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비례율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합원이면 공사비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사업비가 만약에 높아지면 그건 나한테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추가로 기타 사업비가 더 들어간 만큼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이 장기 사업이 너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금융이자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기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합 그 창립 총회 책자 보실 때 반드시 공사비 대 기타 사업비가 75대 25인 것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종전 자산 평가, 감정 평가 총액을 그 조합원들이 그 조합이 내놨어요. 그거를 소유자 수로 꼭 나눠보세요. 그러면 평균 감정가를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인근지역 관리처분 계획 책자를 얻을 수 있다라면 이거는 계산이 딱 나와버려요. 거의 정확하게. 근데 이걸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작은데 대지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24평, 23평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무조건 투자를 들어간다? 안 돼요, 안 돼요.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거는 나중에 분담금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지분이 높다고 여기에 덜컥 가계약금을 쏘면 별로 수익을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평당 공사비를 통해서 조합원 건축 원가 계산하는 거 아까 보셨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평당 공사비가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계약 면적을 곱한다고 했죠? 그럼 순수 건축비가 나오고 그것의 33%, 왜 75대 25니까 33%에 해당되는 금액이 기타 사업비예요. 요걸 합계를 더하면 건축 원가가 나와요. 그래서 건축 원가를 표로 나타낸 건데 이 표 너무 오래됐어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요. 현재의 공사비는 평당 700을 잡아서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현재 건축 원가 얼마 드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700만 원 곱하기 34평, 계약 면적은 55평이죠. 그래서 순수 건축비가 3억 8,50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순수 건축비의 133%가 총 건축 원가니까 총 건축 원가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세상에 원가가 5억이 넘어요. 분양 그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 5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 붙이고 하면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까지는 조금 그래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23, 24, 25부터 이제 물량이 터지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조금 늘잖아요.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각에 판도를 바꾼 사건이 뭐냐면요. 건축 원가가 너무 늘었어요. 건축 원가가 늘었다는 거는 일반 분양가가 뻥 뛴다는 소리고 분양가가 뛴다라는 것은 코로나에 버금가는 외부 충격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원래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많은 이 규제를 통해서 잡아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잘 안 잡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돈이 너무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이 발생을 하니까 돈이 갈 데가 없고 물가가 상승했고 집값도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면 건축 원가가 느는 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수도권의 공급이 늘어서 잠시 보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이 저렴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세를 잠재울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집을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집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향후 앞으로 어떤 국면이 전개될지는 신이 아닌 이상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공급 때문에 잠시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예견을 한번 막아준 게 제동장치를 건 게 건축 원가다. 그래서 분양가가 많이 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글씨가 깨졌는데 아까 PDF에서 이 PPT로 바뀌면서 이제 글씨가 깨진 거거든요. 이거 원본은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아까 이 표 보셨죠? 이 표는 꼭 이거를 어디에 메모해 놓거나 저장해 놓고 해서 필요하실 때 꺼내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쓸데없는 표를 내가 왜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고등학생이야? 왜 수학 계산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계산을 해야지 분담금이 예측이 되고 분담금이 예측을 해야지 그 피가 높은 건지 아니면 저렴한 건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피를 판단을 해야지 내가 들어가는 수익률과 수익금이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예측해야지 뭐 한다? 투자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결정을 하기까지 이 단계들이 필요하고 요 단계가 바로 인사이트예요. 이거를 계산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인사이트는 달라요. 근데 그러실 수는 있어요. 커뮤니티에 잘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내게 아니라고요. 내가 커뮤니티에서 휩쓸려 다니면서 지인 정보를 통해서 얻은 거고 강사의 정보를 통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내가 주구장창 정말 독불장군처럼 내 여생을 위해서 시간의 자유랑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내가 주체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이트가 필요하세요. 그죠?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보유 대지 지분이 22평짜리 물건입니다. 예를 이런 거 좀 있어요. 지방에 보면. 자, 국가에서는 나보고 12.5%는 기부를 하랬어요. 근데 나는 34평을 분양을 받고 싶고 34평을 분양받기 위해서 실제로 건설사라는 55평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용적률이 250%입니다. 뭐 제2종 뭐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속하겠죠. 그러면 44평을 받고 싶은데 용적률이 250%니까 사실은 필요한 대지 지분이 13.25평이 나는 필요하려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평당 공사비를 420만 원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예상가는 6억 8천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예제 2번이랑 예제 3번이 어려운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조합원 건축 원가를 볼게요. 자, 순수 공사비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 한 평당 420만 원이 드는데 저는 55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20만 원 곱하기 55평을 해요. 그럼 2억 3,1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순수 공사비고 요거 말고 기타비도 들잖아요. 그래서 순수 공사비에다가 133%를 곱하면 그게 총 사업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순수 공사비 대 기타 사업비가 75대 25%라고 했으니까 그냥 133을 곱하면 돼요. 수식상. 그러면 요걸 곱해보니까 조합원 건축 원가가 3억 7백이 들어요. 그러면 이 3억 7백을 다 내느냐? 아니라고요. 그건 민간 건설사한테 제가 헌집을 주면서 기여를 했으니까 그 기여한 게 얼마인지 how much is it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22평 헌집을 줬어요. 대지 지분을 22평을 건설사한테 줬는데 중간에 국가가 가로채가요. 12.5%만큼은. 근데 또 내가 34평 분양받고 싶으니까 내가 분양받는 그 집을 위해서 13.25평은 내가 실제로 가져가야 돼요. 이거는 건설사한테 못 줘. 내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6평밖에 안 남아요. 그럼 이거는 어차피 남는 거니까 6평 정도는 민간 건설사한테 준다라는 거죠. 조합원이. 그래서 16평은 소모를 한 거고 6평은 기여를 하는 거예요. 분양 건설사한테. 근데 이 6평이 도대체 얼마나 친대요? 모르잖아요. 그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인근에 6억 8천이래요. 인근에 6억 8천인데 이게 원가가 아니에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6억 8천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미 순수 공사비가 요만큼 들어갔어요. 2억 3,100만 원만큼 들어갔어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6억 8천에서 소요된 공사 경비인 2억 3,100만 원을 빼는 거죠. 그래서 4억 4,900만 원이 나오고 이게 실제로 건설사의 이득인 거고 이 이득은 한 평이 아니고 34평짜리 물건이었으니까 사실은 대지 지분이 13.25평일 때 4억 4,90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요. 그러면 한 평당 얼마? 3,388만 원만큼 건설사는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꽁돈을. 근데 내가 이 건설사한테 몇 평을 줬어요? 공짜로? 6평. 그럼 내가 얘한테 얼마만큼 기여를 했죠? 6평 곱하기 얼마? 3,388만 원만큼 기여를 한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하니까 기여 금액이 요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3,388만 원 곱하기 6 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2억 3,208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요만큼 기여를 했고 내가 필요한 물건의 가격은 이거니까 여기에서 이 금액을 뺀 차액금인 얼마? 1억 395만 원만 추가로 더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담금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물건 주인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4억의 물건을 내놨어요. 그렇죠? 4억의 물건을 내놨는데 자기 손에 피를 5천을 더 달래요. 그러면 4억짜리 물건이 아니고 4억 5천짜리 물건인데 여기서 생각을 멈추면 안 되고 4억 5천만 내면
물건 못 받잖아요. 추가로 나중에 얼마 더 내야 되죠? 1억 400만 원 정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럼 4억 5천짜리가 아니고 4억 5천 플러스 1억 400억 정도를 더하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여전히 6억 8천보다 싸죠?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우리 뭐 했죠? 분담금 계산하니까 투자를 할지 말지 P가 5천만 원은 그 집주인이 불렀는데 적절한지 아니면 비싼지가 계산이 딱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죠? 예제 한 개 더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20평이래요. 근데 국가에서는 15평을 뺏어 가겠대요. 근데 나는 34평을 받고 싶어. 그러면 건설사랑 55평을 계약하겠죠? 자, 근데 여기는 용적률이 265라고 합니다. 그 해당 지역의 지자체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대지 지분이 아까 표에서 찾으면 12.5%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평당 공사비를 한 평당 450만 원이 든다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예상가가 8억이에요. 왜? 인근 지역에 8억대로 형성이 돼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건축비 450만 원 곱하기 얼마? 55. 그래서 2억 4,750. 근데 요거는 이 금액은 공사비일 뿐이니까 여기에다 얼마? 133을 곱해요. 133%를. 그러면 조합원 건축 원가는 3억 2,900만 원짜리 물건인 거예요. 이 물건을 나는 받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 물건을 3억 2,900만 원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추가로 얼마를 더 내야 되거든요. 그 추가로 얼마를 더 내야 될지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인근에 8억이에요. 8억에 분양될 것 같아요. 근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8억을 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비가 이미 요 금액만큼 들었어요. 이 금액 어떻게 나왔다고요? 아까 전에 했잖아요. 450 곱하기 55. 그러면 8억짜리 물건이 8억이 아니고 실제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5억 5,25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평수가 34평이 아니고 대지 지분이 12.5평인 거죠. 그래서 나누면 평당 얼마? 평당 4,400만 원만큼 건설사는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건설사한테 얼마만큼 대지 지분을 줬는지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20평 있었어요. 그 중에 15%는 국가한테 줬죠. 그 다음에 내가 분양받기 위해서 12.5평이 필요하니까 건설사한테는 4.5평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요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4,420 곱하기 얼마? 4.5평. 그러면 나의 기여금액은 얼마? 1억 9,890. 거의 2억을 건설사한테 이미 헌집을 주면서 2억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난 얼마만 더 내면 된다? 아까 여기 계산했던 3억 2,900에서 1억 9,890만 원을 빼면 1억 3,027만 원만 더 내면 된다고요. 그럼 이 집의 매도자가 조합원 건축 원가 3억 2,900 얼마 요 금액에다가 또 P를 붙여서 팔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보다 저렴해야 된다고요? 8억보다 저렴해야 된다고요. 많이 저렴할수록 좋은 거라고요. 그만큼 내가 꽁돈을 벌고 들어가는 이기는 투자가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2분 안에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문제 풀겠다고 했는데 이게 관리처분 계획 책자가 아니고요. 조합 창립 그 책자예요. 그럼 조합 창립 책자에는 러프한 아이디어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합 설립 때 나는 투자를 못 들어갈까요? 아니라고요. 투자를 들어갈 수 있어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총 분양 수입 이 정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종전자산 평가액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사비 기타 사업비 요 사업비가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비대요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입이 요만큼인데 요만큼 공사비를 들였고 실제 분양 그 조합원들한테는 요 금액만큼 받았던 거죠. 그러면 분모에 요거 깔고 분자에는 요거 위에 거 1284541 198 요거 빼기 얼마? 요 사업비 734 362 777 이 금액을 뺀 거를 분모 요 금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례율이 나오니까 비례율을 딱 봐서 100보다 좀 높다.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비비를 봤는데 한 3% 잡혀있어. 그럼 그 사업자는 괜찮은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럼 여기서 내가 얼마 벌 수 있지? 동계산까지 하고 싶다. 그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자,
조합원 분양 보세요. 나 34평 받고 싶어. 34평 받으려면 이 금액이네? 요걸 알았어요. 그럼 순수 건축비가 얼마가 들지? 아까 요 건축비 여기 보세요. 신축비랑 철거비 이게 건축비죠. 얘네 둘이 합한 게. 얘네 둘이 합한 이 합계를 제가 2번이라고 할게요. 2번을 나눠요. 얼마? 13.25평으로 나눠요. 왜? 요 금액이 나는 34평을 받고 싶으니까 평당 공사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1번에서 빼면 분양사가 가져가는 분양 수입이 평당 요만큼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분양사의 추정 수입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내가 얘한테 얼마를 기여하는지 본다면 내 집에 헌집에 등기부 등본을 떼봐서 대지 지분을 파악을 하고 국가한테 체납할 거 그 지분 계산하고 내가 필요한 13.25평을 뺍니다. 왜? 나는 34평 받고 싶다면서요. 됐죠? 그럼 기여하는 대지 지분이 나오죠. 그래서 총 기여금은 아까 구한 요거 분양 수익금 곱하기 내가 그 기여하는 대지 지분을 곱하면 총 기여금이 나오겠죠? 그 기여금을 어디서 뺀다? 아까 요 분양가에서 여기서 빼는 거죠. 조합원 분양 예상가에서. 그러면 여기 분담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창립 그 총의 책자만으로도 분양가를 분담금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만약에 조합원 분양가가 안 나와 있다? 그럼 주변에 인근 시세 뜨세요. 주변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러면 요 해당 사업장도 10억에는 분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조합원 분양가가 그 금액의 80%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내 금액은 8억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오차도 많고 하지만 추정을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참 많은 수학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이 짓을 내가 왜 할까라고 의문을 품으시지 마시고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가셔요. 그죠?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